평범한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사용해온 어떤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과학적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 사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 우리가 과학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모든 과학적 방법론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관찰이 있죠. 아주 간단한 우리 생활 속의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관찰을 통해서 문제를 설정을 해야죠. 그러면 처음에 기본 리서치를 하겠죠. 다른 방들도 안 들어오나? 아니면 화장실만 안 들어오나? 뭐 화장실에 예를 들어서 뭐 비데는 작동을 하는데 전구만 안 들어오나? 이 상황을 이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리서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설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 다른 방들도 불이 다 들어오고 비데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데 불만 안 들어오면 전구가 나갔구나라는 추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가설은 지금 화장실이 어두운 건 화장실 전구가 나간 거기 때문이다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죠. 그러면 뭐 실험을 통해서 가설을 검증하는 일을 하겠죠. 전구를 바꿔서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가설이 뭐 참인 걸로 입증이 되고 문제는 해결이 되고, 전구를 바꿔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면 다시 다른 가설로 돌아가야 되죠. 그러면 뭐 새로운 전구가 불량일 수도 있겠고, 뭐 천장의 배선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 뭐 화장실의 배선이 뭐 비데를 사용하는 것과 천정이 다를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차근차근 쉬운 문제부터 제거를 해나가면서 무의식 중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적인 방식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것보다 약간 더 복잡한 과학적인 문제도 사실은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해결을 합니다. 소아마비는 사실 지금은 거의 북반구에선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런데 이것의 결과로 사람들이 전신 마비가 돼요. 평생 동안, 그러니까 후유증으로 거의 걷지 못하게 되는 그런 종류의 전염병이 약간 유행이 됐다가 잠깐 죽었다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고, 특히 성인이 돼서 걸리면 예후가 굉장히 나빠서 걸린 분들은 거의 마비를 좀 피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도 거의 40살이 다 돼서 이 소아마비에 걸려서, 아마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그 휠체어 타고 항상 그 대통령직을 수행을 하셨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정부의 지원 하에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과학자들이 매달렸고요. 조나단 소크라는 박사님이 자기 가설대로 바이러스를 일단 포름알데히드로 죽인 다음에 몸속에 넣는 방식으로 개발한 백신이 임상시험을 통과하고, 이 백신을 접종한 어린이들에게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백신을 맞은 아이들은 더 이상 뭐 소아마비는 예방접종만 잘하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병이 됐고요. 사실은 아까 전구랑 똑같은 거죠. 가설을 세우고 리서치를 하고 결과를 도출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사실 이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은 우리가 전구를 바꾸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